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2절 선형회귀와 결정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얘기했던 상관계수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이제 여기는 어떤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주요 용어는 선형, 회귀, 직선. 우리는 지금 선형 직선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상관계수도 선형 관계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는데 선형 직선 관계만 우리가 그런 식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관계수에서는 x 변수와 y 변수의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도 그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두 변수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거였죠. 이제 거기에 반해서 회귀 분석에서는 그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x 변수를 설명 변수, 독립 변수로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y 변수를 반응 변수,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귀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귀식, 우리가 선형식은 y 꼴 a 플러스 bx 이런 형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을 세우고 여기에 회귀 개수들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돼요. 이제 그걸 구하는 방법이 최소 제곱법이라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것도 역시 이 장에서 이 절에서 주요한 용어고요. 그 다음에 그 최소 제곱법을 활용을 해서 구한 회귀 직선, 이 직선식 이거를 최소 제곱 직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계수라는 용어도 있고요. 여기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새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려면 이게 조금 여러 번 반복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선형, 회귀, 모형.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서 선형 회귀식을 우리가 만들고자 할 때 이런 모형을 세웁니다. 이 모형을 이제 그 밑에서 보는 것처럼 y 콜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입실론.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선형식이 y 콜 a 플러스 bx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이거 조금 그러니까 다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 우리가 이제 불확실한 전체에 대한 얘기에서는 알파 베타 이게 히라버를 여기서도 써요. 개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표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본 가지고 알파 베타를 이제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모형은 알파 베타라는 불확실한 모집단의 개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상관계수 할 때 산점도에서 봤듯이 데이터들이 이 선형 직선상에 모두 놓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 놓여 있으면 그거는 통계 데이터가 아니죠.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귀 분석이나 상관계수를 구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직선 주위로 이제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선하고의 이제 이 선형식으로 설명이 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 이거를 입실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끝에 입실론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y는 반응 변수, 종속 변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목적 변수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y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y를 제일 중요한 변수, 목적 변수, 타겟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y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등장이 되는 x를 설명 변수, y를 설명하는 변수, 혹은 이 x가 움직이면 y가 따라서 움직이니까 x를 독립 변수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y를 종속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x를 변화시키면 y가 변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역에 있는 거를 모집단의 회귀계수. 그래서 히라버를 썼고요. 모집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입실론은 오차로 얘기를 합니다. 오차. 내가 완벽하게 데이터들이 직선상에 없으니까 이제 그 차이를 오차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선형 회귀 모형을 추측하는 겁니다.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래서 표본 데이터에 잘 적합하는 회귀 직선을 구한다. 그래서 그런 회귀 직선을 최량 적합 회귀 직선.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 최량, 최고로 좋은 베스트로 피트하는 적합하는 회귀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 대해서는 알파, 베타 있는데 우리가 추측해가지고 구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A 플러스 BX 실제 우리 데이터 갖고 구하는 그거는 A, B를 집어넣어서 A 플러스 BX고요. 이때 Y 값은 왜냐하면 X하고 Y가 정확하게 직선상에 없으니까요. 분명히 그 오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차를 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적합한 y 값, 그러니까 추정된 y 값,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y hat이라고 써요. y hat, y하고 틀리죠. 그죠?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직선상에 놓이는 값이에요. 직선상에 놓인 y 값. 그래서 최량 회귀 직선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최소 제곱법, 이걸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리스트 스퀘어스 메소드 해가지고 우리가 제곱한 거를 최소로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최소 제곱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한 회귀 직선을 최소 제곱 회귀 직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째서 최소 제곱법이냐면 우리가 뭘 최소로 하냐면 여기 우리가 구한 y hat 하고 y, 실제 y 데이터하고 우리가 y hat을 구한 거죠. 요 데이터하고 요게 거리를 얘기하려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절대치 쓰고 싶지만 절대치는 나중에 이 성질을 연구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거리 그 절대치 대신에 우리가 제곱을 쓰죠. 그래서 이 제곱, 이 차이를 제곱한 값, 요거를 최소로 하는 y hat을 구한다는 거예요. y hat. 그래서 최소 제곱 방법이에요. 자, 최소 제곱 기준은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료점으로부터 회귀직선까지의 수직거리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y 값하고 y hat 값이 이제 여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값하고의 거리 제곱, 요거 또 요 y hat하고 y 값하고 거리 제곱, 이 d들을 전부 다 제곱을 해서 합해가지고 그걸 최소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d들을 이렇게 제곱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거리를 생각해야 되니까 제곱을 해서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이거를 최소로 만드는 거, as small as possible. 그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최소 제곱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구한 직선이 최소 제곱 회귀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 회귀 직선은 y hat equal a plus bx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곡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내야 되는데 쉽게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기초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교양으로 배우는 거니까 이 유도하는 거는 얘기 안 하고요.
이제 유도된 결과만 우리가 여기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아마 교양통계책 중에서 조금 이게 공식들을 넣은 책들은 아마 이거 유도하는 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B를 구하거든요. B, 기울기. 기울기는 공식이 우리가 상관계수 구할 때 한 것처럼 이제 그런 같은 공식을 써요. SXY 나누기 SXX. 그래서 B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SXY를 이거를 SXX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상관계수 구하는 공식 기억하세요? 그때 분자는 똑같고 부모는 우리가 루트 SSX 곱하기 루트 SYY 이렇게 됐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루트 안 씌운 거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게 B. 그 다음에 이제 B를 먼저 구하면요. A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절편이죠. 이거는 기울기고 절편이고 이거는 Y의 평균에서 여기 지금 방금 구한 B에다가 X바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Y는 Y 해트는 지금 A 플러스 BX잖아요. 그러니까 A는 여기에서 요거를 빼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하나 값을 쓰는 게 아니라 평균 값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는 Y바 빼기 BX바 이렇게 평균 값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기직선식을 이렇게 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SXY는 이 편차에 곱을 해가지고 다 더한 거. X의 편차 곱하기 Y의 편차에다가 sum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 간편셈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SSX는 X의 편차 X의 편차에 또 X의 편차 두 개 곱해갖고 그 다음에 sum 한 거. SYY 우리가 상관계수 구할 때 SYY 구해봤죠. 이거는 Y의 편차 곱하기 Y 편차를 썸한 거. 그죠? 그리고 Y바하고 X바는 각각의 평균. Y 데이터의 평균, X 데이터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귀계수를 구하는 거죠. 자, 한번 예제로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기로 하죠. 최소 제곱 직선 구하는 거예요. 국립공원에 있는 순록 집단의 크기 X와 공원에 있는 늑대 집단의 수 Y에 대한 최소 제곱 직선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거 먼저 이제 항상 이거 구하기 전에는 산점도부터 그리는 건데 여기는 C번에 나와 있네요. 자, 산점도를 그려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양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되죠. 이러니까 상원계수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회귀분석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B를 구하거나 A를 구하려면 일단은 평균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XY, SXX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평균들이 아마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수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편셈을 활용을 했는데 내가 문제 낼 때는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마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편셈보다는 편차를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x 빼기 x바 y 빼기 y바 요거를 활용을 하는 게 좋아요. x 빼기 x바 y 빼기 y바 요 값을 그대로 해서 요거를 제곱을 해가지고 썸한 것이 sxx 요걸 제곱해서 썸한 것이 syy 그 다음에 요걸 썸한 것이 sxy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평균이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편셈을 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연습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 x제곱, y제곱, xy 해서 요거 요 x제곱 빼기 서메이션 x들의
요거를 제곱을 해가지고 나누기 데이터 수가 7.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XY는 요거 같고, 요거 썸 빼기 X 썸 곱하기 Y 썸 나누기 데이터 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한 거. 그 다음에 X바는 X의 썸을 7로 나눈 거. Y바는 Y의 썸을 7로 나눈 거. 그래서 이제 다 필요한 거 다 구했죠. 그래서 이제 먼저 B는 어떻게 하냐면 B는 SYY SXY 나누기 SXX. 그래가지고 XY는 여기 324.43이고 SXX는 202.86. 그래서 1.6이 나왔고요. A는 이제 평균들을 활용을 해서 했죠. 이거는 Y바 빼기 BX바. 이렇게. Y바가 62.57, 일단 B가 1.6 곱한 거 곱하기 X바가 25.14. 그래서 22.35.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한 최소제곱 회기직선은 y hat equal a 플러스 bx 이렇게 되는 거죠. a 플러스 bx. 그러니까 22.35 플러스 1.6x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자, 직선 여러분들 잘 그릴 줄 알아야 되죠. 물론 자가 필요하고요.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떤 직선을 그릴 때는 두 점을 여러분들이 이으면 돼요. 두 점을. 물론 이게 이제 스케일을 정확하게 그려갖고 해야 되는 거죠. 자, 먼저 A는 절편이니까 절편은 Y직선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2.35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다 안 했네요.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꺾지 마시고 전체에다가 다 넣으시면은 훨씬 더 그래프가 정확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꺾어 놓으니까 y의 그 절편을 우리가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다른 값을 써야 되겠네. 여기서는 무슨 값을 썼냐면 x바 y바를 썼어요. 이 직선은 반드시 x바 y바의 점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x바 y바는 x바가 25.14, y바가 62.57, 25.14하고 62.57. 이게 25.14가 아마 이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62.57은 여기 62 조금 넘어간 거. 그래서 여기 요 포인트가 x바 y바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한 값을 우리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냐면 x가 34대, 이게 34대, 34를 집어넣으면 y는 어떻게 되냐면 y의 햇은 22.35에다가 x가 34일 때, 그러면 x 대신에 34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76.7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x가 34대 y-햇은 이 직선은 76.75라는 거죠. 그래서 34대 76.75 요가 이렇게 두 값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올바른 직선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직선을 구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험 문제를 되면 직선을 못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컷 그렸는데 이 점들 사이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산점도의 사이로. 근데 이 사이로 안 가고 직선이 이상한 데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산점도를 엉터리로 그렸거나 아니면 직선을 엉터리로 그린 거죠.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점들 사이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직선이.
그래야지 제대로 그려진 거죠. 자, 여기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렸으니까 여러분들이 A와 B의 해석, 여러분들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꼭 내가 해석 문제를 냅니다. 모든 부분에서. 자, B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죠. 기울기. 그래서 어떤 거냐? 기울기라는 거는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의 평균 증가량. 그냥 증가량이 아니라 평균적인 증가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직선이 우리가 보면 1.6 이게 이제 기울기죠. 그러니까 x가 한 단위 증가하면 y는 1.6 평균적으로 1.6씩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B. 그 다음에 A는 직선의 절편 얘기하는 거죠. 절편. Y축에 있는 거. 그럴 때 이제 그게 뭐냐면 X가 0일 때의 Y 값이죠. Y의 평균값. 항상 평균값이죠. X가 0일 때 Y의 평균값. 그래서 이제 우리 데이터에 X가 0이 가능하면 0이 있으면 그러면 이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X가 0이면 Y는 평균적으로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그 예제처럼 우리 데이터에는 0하고는 관계가 없죠. 0이 포함되지 않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범위 밖에 있는 데이터라고 그래요. 범위 밖에 있는 값.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X값 범위 내에 0이 포함될 때만 설명을 하지 이게 0이 포함이 안 됐는데 X가 0일 때 Y의 평균값이다. 이거는 우리 데이터하고 우리 데이터가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X값 범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범위 밖의 예측이니까 이런 거는 실제가 그렇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회기직선을 우리 데이터만 갖고 한 거예요. 우리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만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의 범위 밖에 떨어진 값은 우리가 해석 안 해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엉터리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해석을 안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회기 분석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번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상관계수는 x와 y 변수 간의 선형 관계의 정도가 얼마큼이냐 이거를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으로 얘기를 하죠. 그때 절대치가 크면 클수록 강도가 강한 거고요. 선형 관련성이 강한 거고 값이 0에 가까워지면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0에 가까워지면 선형 관련성이 정도가 낮은 거죠. 이건 절대치 값이 강도를 나타내고 선형 계수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거는 그 직선을 우리가 경향을 생각할 때 그 직선이 양의 관련성이냐 음의 관련성이냐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시간에서 얘기한 거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관련성의 정도를 식으로 나타내 가지고 식을 갖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선형 1차 직선 그래서 y 꼴 a 플러스 bx 형태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a 플러스 a하고 b를 구해 갖고 우리가 이 직선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b는 기울기고 a는 절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b는 일반적으로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a는 데이터 범위 내에 0이 들어있을 때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얘기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산점도에다가 이 직선 구할 때는 두 점을 구해가지고 그 직선을 통과하는 두 점을 구해서 연결하면 그러면 회기직선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제곱 회기직선 최소제곱법은 뭐냐면 B는 기울기는 SXY 나누기 SXX 이게 이제 B 값이고요. A 값은 평균들을 활용을 해서 Y바 빼기 BX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Y 해트는
a 플러스 bx 이런 추정된 회귀직선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제 5번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